학창시절 항목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십시오. 이런 내용을 좀 더 많이 쓰십시오.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한 4가지 정도로 추천을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추천은 학창시절 경험은 이왕 쓰실 거면 최근 경험을 더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생이시면 최근의 대학 시절 중에 경험한 내용을 더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을 쓰신다면 두 번째, 이왕 쓰실 거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희망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더 많이 쓰십시오. 예를 들어 직무 관련 동아리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직무 관련 전공 지식을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쓰셔도 좋습니다. 너무 동떨어진 사례를 쓰시게 되면 아무래도 근접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경험을 열심히 쓰시는 것보다는 경험을 잘 선택하셔서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이 무엇인지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학생의 활동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의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운 점이 무엇인지 더 많이 생각하고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경험의 결과가 앞으로 지원하는 그 직무의 일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즉 여러분의 역량으로 표현하시는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실제로 제가 좀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사례는 학창시절만큼은 제가 이공계 쪽, 그러니까 대학에서 뭔가 전공을 하시거나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이공계와 인문상경계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공계와 인문상경계를 나눠가지고 그 작성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공계 분들의 사례를 한번 같이 볼까요? 사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쪽에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학 기초 실습 수업의 팀 과제로 우주선과 발사대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모형을 만들기 전에 교수님께서 주신 양식으로 도면을 만들고 알루미늄 재료로 모형을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선반과 밀링 머신을 처음 사용해 봤고요. 그래서 작업 내내 어려웠지만 실패와 도전의 반복으로 약간의 오차는 있었으나 멋진 모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모형을 만들면서 느낀 점은 작업자가 도면을 보고 설계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제품의 기획과 설계가 결국은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갖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학창 시절을 쓰신 분은 전공이 이공계에 관련 전공을 하셨습니다. 이공계 쪽 전공을 하신 분들은 그 취업을 위해서 자기소개서 쓰실 때 다른 거 강조하시기보다는요. 전문성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전문성.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쓰실 때 구체적으로 직무 수행과 관련 있는 전공 과목명 얘기해 주시는 거 되게 좋아요. 전공 점수를 얘기해 주시는 거 좋고요. 그런 걸 통해서 아까 방금 전 사례처럼 밀링, 선반 이런 식으로 전공과 관련된 지식이나 실습의 내용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을 쓰지 않으실 거라면 이왕이면 경험 중에서도 프로젝트 수행한 경험,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툴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경험, 동아리 경험 이런 걸 쓰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공계 분들은 그 인사 담당자가 뽑을 때, 채용하실 때 그들의 성과에 더 많이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전문성에 더 많이 집중하고요. 때문에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숫자를 써가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00kg짜리의 무게를 측정하는 어떤 프로젝트, 주 3일 동안 20시간의 실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숫자를 던져주시면 훨씬 더 구체화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상경계열, 인문상경계열의 그 지원자들이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부분들을 사례 먼저 보고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대학교 3학년 해외 봉사단원으로 중국 남부의 빈민 지역의 건축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당시 봉사활동 조끼에 그려진 태극기는 가장 큰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라는 자부심과 제가 맡은 지역에 집을 완성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만들고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하기에 38도가 넘는 더운 날씨와 기름진 음식은 우리 대원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욱 팀워크를 단단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어깨를 주물러줬고 쉬는 시간에 코믹 댄스와 노래를 불러주면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당초 목표로 한 집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공의 요인으로 한국인의 자부심, 그리고 서로를 격려했던 팀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땡땡에서 SC 업무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역량을 발휘해서 점포 매출을 신장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보시는 이 사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이분이 아마 뭐 전공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상경 계열 쪽의 전공자입니다. 그리고 하시고자 하는 업무도 엔지니어가 아니라 어떤 한 매장에서 매장의 세일즈 쪽을 관리하는, 영업 쪽을 관리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강조한 키워드는 뭐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 뭔가 덥고 굉장히 힘든 중국의 오지에서 집을 짓는데 그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서로 함께 팀워크를 다져서 협력해서 그 좋은 결과물을 냈던 자신의 경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 안에 팀워크를 다지는 본인의 능력이 분명히 실제 회사에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잘 조화롭게 협력해서 일해서 매출을 궁극적으로 높이는데 연결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본인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다, 뭘 기여하겠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문상경 계열 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하나 또 검토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학 시절 편의점 아르바이트, 아이스크림 생산직, 휴대폰 PCB 검사직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공장에서의 생산직 아르바이트는 잊을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근무 환경과 분위기 적응은 저에게 해결 과제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인사하기, 먼저 다가가기, 잘 웃기로 작업장대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친근한 사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생산직은 꼼꼼함과 빠른 손재주를 필수로 갖춰야 하는데 상사분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물어가면서 눈썰미 있게 일을 배워서 중요한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다른 정직원이 아닌 회사의 직원과 제가 함께 출장을 나가 2,000개가 넘는 제품을 재검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저만의 무기, 친화력과 눈썰미로 영업 지원 업무에도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사례를 작성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분은 인문상경계 쪽의 전공자시고요. 본인이 지금 하고 싶은 업무는 영업 지원 업무입니다. 그런데 경험의 사례는 실은 영업 지원 쪽과 관련된 사례는 아니고 생산직의 사례를 쓰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사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생산직의 사례를 쓰셨지만 그 생산 환경이라는 굉장히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본인이 모르는 사람들과 얼마나 쉽게 친해질 수 있게 노력했는지 그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실은 영업과 관련된 업무는 굉장히 센스와 눈썰미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분 사례를 보시면 눈썰미 있게 일을 해서요. 심지어는 그 회사에 있는 원래 정직원이 아니라 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을 보내서 검수를 시킬 만큼 자기가 일을 빨리 배워나가고 적응이 빠르다라는 걸 강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보시면 그 사례의 하단에 이런 눈썰미와 친화력이 본인이 이 업무를 더 잘하는데 빨리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상경계 전공자분들에게 제가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원 직무가 명확하게 결정이 되셨다면 그 직무에서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학창시절에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를 먼저 좀 골라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팀워크, 열정, 소통 또는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먼저 뽑고 이 키워드 안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중에 어떤 경험이 키워드에 적합할까를 연결해서 쓰시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본인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권에 지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어떤 거요?
금융권이나 보안권에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하셨던 경험을 쓰시는 게 좋고요. 본인이 영업 중에서도 해외 영업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외국어 능력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해외 어학이나 교환학생의 그런 사례, 경험들을 쓰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적인 부분으로 가시고자 한다면 다른 어떤 사례보다도 실제로 판매 아르바이트의 사례나 본인이 실제로 창업하신 경험이 있다면 창업의 사례를 쓰시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해서 제가 사례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 경험보다는 경험의 결과,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을 잘 적절히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직무에 연결하시는 것들이 연습되셔야 되고 그 연습이 자기소개서의 학창시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는요, 자기소개서 학창시절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여러분이 학창시절이라는 항목을 작성하실 때 실제로 어려워하셨던 몇 가지들이 있으셨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학창시절은 무조건 최근 경험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경험을 열거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두 번째,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서 경험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경험을 많이 쓰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째,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남들하고는 좀 달라야 돼. 차별화된 스토리를 가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남들이 안 한 거, 남들이 못하는 거를 쓰려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이런 부분 조금 덜어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제가 강의 때 설명드렸던 방법으로 해보십시오 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죠. 오늘 강의의 내용의 핵심은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학창시절 항목은 여러분이 지원 직무에 적합한 지원자라는 걸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학창시절 항목을 쓰실 때는 매우 신경을 쓰시고 좀 더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라는 설명을 제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오늘 사례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공계 쪽의 전공자와 인문상경계 쪽의 전공자가 학창시절에 쓰는 방법이 좀 달라야 되겠습니다. 그 방법은 사례를 선택하는, 경험을 선택하는 부분이 좀 달라야 되고 이공계는 좀 더 전문성을 강조하고 인문상경계는 지원하는 직무에 관련된 경험 사례를 선택해서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라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사 담당자가 실제로 자소서의 내용을 쭉 볼 때 경험이 무엇이었느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특별하게 아까처럼 이공계 쪽으로 전문화돼서 인력을 뽑게 되면 실제로 어떤 전공을 듣고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지만 그 외의 분들은 경험의 내용 자체가 매우 중요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독특함으로 무조건 승부하려고 하시는 그 강박관념 버리십시오. 오히려 경험은 순탄한 경험도 괜찮습니다. 그 독특함과 차별함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이 어떻게 지원 직무에 성과를 끌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면 누구보다도 효과적으로, 누구보다도 본인이 이 직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임을 그 채용하는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자기소개서 학창시절 항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